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일 오전 11시를 방금 넘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 이분이 발언하는 것을 읽고 있으면 상당히 이념적 무장이 참 잘 되어 있는 분이다는 느낌을 받고, 그 말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절묘한 표현으로 요약된 것을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 한 발언은 오늘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4월 19일은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 어제 4월 29일 정말 헌정사의 추악한 날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일을 4.29 좌파 정변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9 정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성공한 좌파 반란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좌파의 의회 쿠데타로 멈춰 세우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4.29 좌파 정변의 오적이 있습니다. 5명의 주범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5명의 이름을 이렇게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관영 대표, 심상정 의원, 이 5명이 4.29 좌파 정변의 오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공동정범이라고 3명을 추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을 공동정범이라고 하더니 정용기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방조범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바로 방조범이라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법정에 고발합니다. 기자들을 방조범이라고 했습니다. 정변을 방조한, 아마 이 뜻은 여기에 설명을, 왜 방조범의 이유가 뭐냐 하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왜 시시비비를 가지 않느냐, 왜 양비론이나 양시론적으로 보도를 했느냐, 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은 좌파 독재로 가는 악법이 분명한데 왜 언론이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기자들을 나는 방조범이라고 부르겠다. 국회의원이, 표를 의식해야 하는, 언론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이 기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정변의 방조범이라고 이렇게 찍었으니까 하여튼 이분 배짱도 대단하고 논리적 무장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선거할 것 아니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좌파 독재, 좌파 반란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안이한 인식, 이것을 바꾸는 투쟁에 우리부터 스스로 나서야 하고, 이러한 투쟁을 국민들께 설득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하기도 전에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는 선거가 과연 선거입니까? 무조건 조선노동당이 이기는 선거, 중국 공산당이 이기는 선거, 차베스당이 이기는 선거, 그런 선거를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불안해서, 이것은 독재자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으로도 불안해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특수수사대가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8,840만 건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으로 집권한 이자들이 이제 청원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하자라고 하는 청원에 100만 명 이상 참여했다고 보도하는 언론들,
그 중에서 14만 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다고 합니다. 이 자들은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건 물론이고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다. 앞서 두 분 대표님께서 국민과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하나 되어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정말 이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설마 하다가는 우리 헌법상의 5대 헌법기관 중에 4개가 다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 정용기 의장의 해석에 따르면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부는 물론이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5개 헌법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개 헌법기관 중에서 하나 남은 국회마저도 이번에 이런 깜깜이 선거법을 통해서 좌파 손으로 넘어가면은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설마 하고 있다. 선거는 있을 것 아니냐. 근데 그 선거가 이미 선거하기도 전에 결론이 난 선거가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설마 하다가 대법원이 넘어갔고 설마 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넘어갔습니다. 어제부로 사실상 우리 국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작된 청원을 가지고 우리 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해산해달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9명 중에 6명이 문재인 편이니까 자유한국당 해산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1년 뒤에는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1년 뒤에. 그래서 정말 국민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했듯이 의회에서도 싸우자, 법정에서도 싸우자, 광장에서도 싸우자, 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자. 이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안이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일깨워 낼 것이냐. 자유한국당만 혼자서 싸워서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 속으로, 그러니까 법정으로, 광장으로, 거리로, 시장으로, 민생 현장으로 나가서 국민들을 직접 일깨우는 방법이 뭐냐.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지난 몇 차례의 광화문 집회로서 직접 국민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제대로 되지 않겠죠.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은 10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겠는데 더 커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정책위 의장의 잘 정리된 이걸 종합을 해가지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요사이 자유한국당이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말로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글이 더 힘이 셉니다. 글을 써야 합니다. 정리된 글을 써야 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감상적인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는 좌파 정변, 429 정변이 확실하다면 왜 정변으로 보느냐? 왜 이 정권을 주사파 정권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길게 쓰지도 말고 이런 A4 용지 2페이지 정도면 됩니다. 그걸 써야 합니다. 그걸 써서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그걸 먼저 낭독하고 집회를 시작하고 해야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말은 잘합니다.
특히 나경원, 황교안, 정용기 이 세 사람의 말은 인류입니다. 그러나 글이 나와야 합니다. 글이. 역사를 바꾸는 힘은 글의 힘입니다. 말보다는 글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요사이 말의 시대에 자유한국당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언론을 4.29 정변의 방조범으로 고발한 정용기 국회의장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저도 언론인이지만 감사합니다.